이분은 카나가와 현에서 오신 분이네요. 카나가와면은 도쿄의 서쪽쯤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카나가와 쪽에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쿄가 집값이 비싸니까 좀 외곽 쪽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거나 외곽 쪽에서 뭐 이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돈 버는 거는 도쿄에서 돈 벌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팍팍 하거든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고 내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직, 퇴직 이런 걸 못해요. 그 다음 직장을 못 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10중 8구는 못 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거나 니또라고 해가지고 니트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딱 뽑은 다음에 얘랑 같이 우리 회사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 뭐 요런 종신고용이랑 연공서열 문화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박혀 있어 가지고 입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규 사원을 받는 회사도 그렇고 사람을 엔간해서는 안 바꾸려고 해요. 이 사람과 종신계약을 하겠다 뭐 요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또 일본의 신기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또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또 길을 잃잖아요. 지금 이제 30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종신고용이 일본의 기업 문화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면서 요즘은 종신고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있어. 종신고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 독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회사의 부장, 과장 뭐 그 이상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종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너무 좋지. 내가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뭐 일을 못해도 내가 퇴직할 때까지 월급 따박따박 나와. 그냥 뭐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와. 왜냐면 종신 계약이니까.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종신 고용을 이제 기업들이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평생 먹고 살 수나 있나? 일본은 이직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이 과도기 시점에 있다 보니 굉장히 이 신규 사원을 모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들도 그렇고 진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빡세다 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신고용이었던 문화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이 많죠. 그 전 세대들은 그 꿀을 다 빨아놓고 내가 늦게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뭐 종신고용도 아니고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올라가고 뭐야 이 디플레이션은 또 심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진짜 반감이 어마무시해요. 그 전 세대들에 대한, 특히 그 버블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의 고도 성장기 그때에 이제 꿀을 빠셨던 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막 일을 잘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냥 그 시대를 잘 타고 난 그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일본이라는 국가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인 거는 생각을 못하고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또 겁나 시부리가 제끼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일본의 이 세대 갈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는 진짜 말도 안 섞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런 막 이제 유토리 사토리 세대 그리고 뭐 버블 세대 뭐 요런 세대들 간에 이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세대 간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든 이제 절약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 보니 이제 절약을 해야 된다. 한 달 50만 원으로 살기 뭐 요런 거 막 챌린지하고 요런 게 또 일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특하고 신기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제
보여지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약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나라라면은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 월급도 올라가긴 하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또이또이야. 일본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도 안 올라, 월급도 안 올라. 그게 월급이 안 오른 지가 30년째가 돼가고 있으니. 근데 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에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한 5% 정도 올랐다고 저는 그 뉴스로 봤는데, 5% 오른 거에 대해서 진짜 말 많습니다, 저희 일본 사람들이. 왜냐면은 월급은 또 안 올랐거든. 디플레이션이니까. 디플레이션에서는 월급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계속 옥죄잖아요, 그 현금 유동량을.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져.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 월급도 올라. 또 그 반작용으로 또 현금을 계속 찍어내다 보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중앙은행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현금 유동량을 옥죄면서 물가 상승률과 월급 상승률을 딱 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일본이 디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가 아니에요.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 메이저급의 그 기축통화 아닙니까? 엔화라는 게.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다른 나라에 채권을 이제 빌려준다라든가, 뭐 차관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이 수출 위주 국가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수출 위주 국가는 아니라는 거. 일본은 그래서 잘라파고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 나라에서 본인들 국민들만 쓰는 그런 물건이 일본에서만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시장 그 자체가 없다 보니 수출을 안 하면은 그냥 뭐 망하는 거죠. 너와 내가 같이 저 낭떠러지로 가는 뭐 그런 이제 테크트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제2 외국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더 할 수 있다면 제3 외국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 무역, 해외 수출 이쪽으로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그리고 영업직이 진짜 많거든요. 영업직이 많다라는 이유는 내수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업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봐보시면은 일본 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게 뭐 영어 발음을 할 때 이제 일본식 발음 때문에 쪽팔려서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또 일본 분들이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본인의 낯을 붉히는 거를 되게 좀 꺼려해요. 영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낯이 붉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뭐 호카손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대표적으로 focus on the, 원래 이거인데 호카손자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낯이 붉혀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려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어떤 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기보다는 좀 어떤 이 학습욕, 학구욕 그런 거에 되게 가까워요. 그냥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새로운 거를 난 배우고 싶다,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 욕망, 욕구에 의해서 배우는 거지, 이 일본의 제품을 난 수출을 할 거고 무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할 거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극히 드물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와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곧 죽어도 영어잖아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거든. 물건 팔아 제껴야 되거든. 그래서 영어 학구욕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 오늘은 뭐 먹어볼까?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아, 나 진짜. 근데 이거 딱 봐보시면은 정말 잘 껴줘요. 기다려주셔. 내 옆차가. 우리나라는 절대 안 껴주는데,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는. 어우, 뭐 그냥 뒷차가 그냥 널널하게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뒷모습까지는 찍지를 못해가지고, 아, 고맙다고 해드려야지. 여기도 고마움의 표시는 비상 깜빡이입니다. 똑같아요. 요거는 아마 전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더라고요. 요거는. 저 일본 번호판을 봐보면은 카나가와 400, 히, 314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맨 앞에 적혀져 있는 게 지역명이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가 적혀지는데, 뭐 하이수세소, 아이우에오, 카키쿠케코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타고 댕긴 이 빌린 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후나바시 와 214 요거일 거예요. 아마 번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와, 히라가나 와가 적혀져 있어요. 히라가나 와가 적혀져 있다 라는 의미는 렌트카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마도 일본 분들이 보실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구나 라고 막바로 아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차를 렌트를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 거죠.